네, 반갑습니다. 1월 4일 수요일이죠. 네,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650개, 하락 종목 224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200개, 하락 종목 258개로 형성된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좀 상반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으며,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로 전향되었고, 그에 따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하나 있죠.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수급을 지금 좀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순매도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 나왔죠. 전거래일은 어땠나요? 주목해 보세요. 기관의 매도세 속에 개인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떠죠? 서로 지금 상반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일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 전거래일에는 기관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과 외인의 매도세가 서로 약간 좀 상반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상반된 모습이 좀 길게 이어지면은 솔직히 긍정적일 건 없거든요. 우리가 막 혼조세 양상이다, 막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닥은 하락한다, 이런 식을 보고 혼조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좀 수급면에서도 좀 일정하게 양거래소 모두 같은 모습이 나와주면서, 가장 베스트는 역시 개인의 순매도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양거래소 모두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겠다고 생각하겠으나, 일단 금일 양거래소 모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죠. 그러한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 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거래일 보시면 나스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10,000포인트를 쉽게 깨지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00포인트를 쉽게 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도 저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국내 증시도 충분히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현재로서 호재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말말로 오늘 반도체 세제 지원이라는 호재 속에 지금 증시의 상승세가 나와줬지만, 이게 정말 이 반도체 관련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냈지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번에 반도체 세제 지원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단발성일지 연속성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지금 금일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졌다.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진 점에서 저는 단발성 이슈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거는 증시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었고, 금일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곧 증시에 강한 상승세를 끌어올려준 모습입니다. 오늘 강세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이 삼성전자 보시면은 4.3%, SK 하이닉스 7%, 엄청 크게 강세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가 7%가 올랐다는 게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저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얘네는 1%, 2%만 오르고 떨어져도 뉴스에 나오면서 하이닉스 막 엄청 떨어졌다 이러는 종목들인데, SK하이닉스가 한순간에 7%가 오르면서 8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게 대단하구나. 이번 세제 지원이 대단한 건지, 과연 무슨 의도로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쵸?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거래량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긍정적인 거래량,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긍정적인 수급, 그러면서 차트를 돌려주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발성 이슈로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약세가 나온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신저가 깨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200포인트를 깨고 만약에 이탈한 상태에서 전거래를 만약에 2200포인트 위로 올려주지 못했죠? 그러면 지난 신저가 부근인 2134포인트까지 열려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목해봐야 할 점은 금일 증시의 반등이 나와준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점은 연속성을 가지는지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상승 랠리가 진짜 오늘 증시 분봉으로 보더라도 장 초반에 개파락과 동시에 좀 밀리나 싶었더니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 차례 밀림도 없이 거의 쭉 상승 랠리가 이어졌어요. 뭐 이러한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으나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 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낙폭 과대라는 이점이 있긴 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진 상태라서 낙폭 과대라는 이점 속에 국내 증시의 반등이 나와주는 것, 그것도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오늘 만약에 뉴욕 증시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치고 갈 만한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뉴욕 증시가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뉴욕 증시가 좋게 나오려면은 어떤 걸 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오늘 봐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꼭 봐야 되는 이슈 기억하시나요? 뭔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슈 기사에도 있네요. 이번 주 핵심 키워드 FOMC 의사록. 이번에 12월 FOMC 의사록이 금일 발표가 됩니다. 금일은 아니죠. 사실상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전에 발표되니까 오늘 발표되는 건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발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보통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죠. 긴축 속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 이번에 빅스텝을 했으니까 다음 2월에는 베이비 스텝 25bp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우리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인데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다음에도 빅스텝을 해야 된다. 빅스텝을 주장하는 금리 인상 속도 유지하는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와줄 수도 있어요. 어떠한 얘기가 나와줄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25bp를 올리겠다는 내용이겠죠. 베이비 스텝인. 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연준 내에서 만족하는 수치까지 좀 조절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시카고 패드 워치를 한번 볼까요? 이 금리 인상 전망 가능성. 시카고 패드 워치에 따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월에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확률이 일단 70% 가까이 되고 있네요. 빅스텝의 확률은 한 31%. 아무튼 간에 이 연준 내에서 목표하는 금리 5%, 한 5.1%에서 5% 사이거든요. 5.0%에서 5.1% 사이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좀 있긴 해요.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한 번 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75bp는 더 올려야 하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하고, 그래도 이게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 빅스텝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번에 빅스텝 했었죠. 빅스텝을.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또 베이비 스텝으로 정점, 자이언트 스텝만 4번을 했는데 정점을 찍고
확실하게 약세, 그쵸? 인플레이션 긴축 속도 자체가 이렇게 확실하게 약세가 되는 모습, 이런 약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저는 더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정점을 찍고 요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쵸? 확실하게 찍고 확실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는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매파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금리 인하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아니라 이제는 금리가 높은 것 같아, 이제 금리를 이제 조금씩 낮춰가자. 그 금리 인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 연준 인사들은 아무튼 간에 올해 2023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점도표를 보면은 2023년에 금리 인하 계획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또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확정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올해는 못 내리겠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냥 예측일 뿐이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금리 인하 타이밍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이슈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투자 유치 추진 카카오 엔터 자금 숨통이 트이나. 카카오 엔터도 이게 그 인수합병 하면서 뭐 IPO, 그쵸? IPO도 투자를 추진한다. 이 카카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카카오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의 문제, 본인들의 자회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상장시켜요. 그쵸? 카카오에서 어이구, 뭐야 이거. 네. 카카오에서 처음으로 나온 자회사 상장된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게임이라고 하죠. 카게임. 또 뭐 나왔어요? 카뱅. 또 뭐 있죠? 카페,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번에는 또 카카오 엔터,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거 많은 거 아시죠? 상장 추진하고 있던 거. 카카오 모빌리티, 카모라고 하나요? 카카오 모빌리티면은? 카모, 엔터니까 카엔. 또 카게임은 또 뭐가 있어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가 있죠? 오딘의 제작자인, 너무 긴데 아무튼 라이온만 쓰겠습니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어발도 아니고 제가 지금 대충 썼는 데만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되는 양을 지속적으로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카카오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장을 하면 기업은 좋아도 이 상장을 해준 모회사의 가치는 자기 살을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의 약세가 이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도 하죠, 게임 사업도 하죠, 뭐 페이 사업하고 있고, 뭐 모빌리티 같은 그런 대리운전, 운전 사업도 한다. 그러면 이 카카오에 대한 주식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받아요. 나는 이 카카오의 게임면이 좋아서 투자할래, 나는 이 카카오의 페이, 나는 이 카카오의 은행 관련이 좋아서 투자할래,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가치가 희석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희석된 기업 가치를 분류해 놓는 겁니다. 게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카카오 게임즈로 하고, 은행 쪽 관심 많은 사람은 카카오 뱅크로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상장을 시켜 놓으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카카오에 대한 값어치를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난 원래 카카오에서 게임이 좋아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카카오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카카오 게임즈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자체한테는 악재일 수가 좀 있다. 그러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태권 폐지에 맞서는 미국 FDA, 먹는 낙태약 약국의 판매를 허용하겠다. 낙태 관련 이슈가 나와주면은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슈마시스도 낙태 관련주로 묶이긴 하지만 얘는 진단키트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로 더욱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낙태 관련 이슈가 나와도 상승세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낙태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 그냥 현대약품만 내시면 돼요. 낙태 관련주 현대약품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컬리, 제가 이거 좀 약간 충격을 받긴 했어요. 컬리 증시 침체에 결국 상장을 연기했다. 최적의 시점에 재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컬리도 지속적으로 상장을 좀 미루긴 했어요. 상장을 미루고 뭐 상장 불안한 거 아니냐, 그쵸? 그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아니다, 난 상장할 거다, 끝까지 나는 상장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컬리인데, 컬리마저 결국은 상장을 미루네요. 김슬아 대표도 계속 했던 말이 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하니까 본인 주식 사들였고, 그 의무 보유 허격 기간까지 걸면서 나는 뭐 상장하자마자 블록딜 하지도 않을 거고 중간에 털지도 않을 거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부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런 컬리도 상장이 많이 좀 미뤄졌다, 이러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리가 상장이 미뤄지면서 부정적인, 그쵸? 좀 안 좋은 영향을 가게 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선 생각하는 건 이 식품 관련주가 가장 크게 악재 요소로 작용되겠죠. 뭐 팜스토리 같은 종목이 컬리 상장 관련 수혜주인데, 이 컬리가 상장이 미뤄졌으니까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포화됐다. 동남아 항공권을 늘리는 LCC, 이와 같은 소식에 뭐 항공 관련주 금일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뭐 아시아나 항공은 약간 빠르긴 했지만 에어 부산을 포함한 뭐 대한항공, 항공 관련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항공 관련주 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항공 관련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을 하나 매수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에어부산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가격이 지난 월요일이거든요. 2,885원. 그쵸? 이 부분에 매수를 추천드릴라 했었고, 왜 매수를 추천드릴라 했냐면은 이 1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 가운데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괜찮겠다,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나와줘가지고 상단에 있는 부분, 종가 부분 3,190원, 3,19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차트다. 그래서 좀 공짜 구간이 많이 보여가지고 에어부산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까 했는데, 제가 딱 하나 마음에 걸렸던 게 있어요. 어떤 게 걸렸냐, 내일부터 1월 5일이죠.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은 이 입국 전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돼요. PCR 검사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항공 관련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에어부산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 드렸거든요. 과연 이러한 영향이 항공 관련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은 PCR 검사기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 과연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합동 드론 부대 창설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 드론 관련 이슈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아무래도 그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기 때문에 보다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이번에 드론도 그렇고요. 보통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네온테크, 그리고 코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강세가 좀 많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쵸?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크긴 한데, 지속적으로 지금 드론 얘기를 자주 말하고 있어가지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 하나 정도로는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게 좀 대다수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업계 2개월 만에 추가 인상카드 만지작, 톤당 11만원을 넘기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장중에 이 시멘트 관련주, 고려시멘트가 좀 강세가 크게 나왔었죠.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준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규제가 시장을 못 따라간다. 메타버스 등 혁신 기술의 제도를 대정비하겠다. 이런 예고가 나왔습니다. 자, 메타버스. 뭐 맥스트가 가장 강하게 강세가 나와줬으며 뭐 뉴플렉스, 자이언트 스텝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 2023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메타버스 관련 얘기로 참가한 기업이죠.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CES 2023이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메타버스가 좀 주가 된다고 하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나경원 지금 의원이 지금 뭐 그 당대표 출마 관련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나경원 당대표 출마 여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뭐 사실상 이 정도면은 뭐 출마를 선언한 거야 비슷하죠. 나경원 전 대표, 그쵸? 나경원 지금 의원이 만약에 그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상 당선이 유력하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투표 100%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당내 투표 즉 당 내에서 지지율만 따지면은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낀다면은 유승민 의원이 높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내에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출마 유무, 그러면 나경원 의원 관련주, 나경원 전 의원 관련주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당연히 뭐 CJ 시푸드라든지 신라 SG, 아가방 컴퍼니, 뭐 오텍, 한창 등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이닉스가 강세가 나와준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네요. SK 하이닉스가 애플 XR 헤드셋 공급망 합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 일단은 이건 아직 찌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와 SK 하이닉스 뭐 애플 헤드셋 관련주로 묶이냐 이러기보다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확실시 되면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어쨌거나 저희가 봐야 될 점, 아까 드린 것처럼 FOMC 회의 의사록 발표가 있다. 그 점 하나 기억하고 계시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 강세 나왔는데, 이게 정말 강세가 이 연속성을 가질지, 단발성일지, 그 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진 만큼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분들이 또 자유롭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